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달러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게 위기가 닥치게 될 겁니다. 결국 경제와 내수를 짓누르게 되고요.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졌죠? 환율이 하락할 때보다 추후에 환율이 상승할 때 그 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달러를 사 모을 겁니다. 네, 그럼 환율이 왜 계속 상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높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작년에는 단기 국채 비중이 높았고요. 이를 중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했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있었지만은 이런 금융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채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초과 단기 국채가 2조 달러어치에 이른다는 겁니다. 특히 단기 국채는 대규모로 발행되었고 한꺼번에 도래하면 상환 부담이 크다. 중기 또는 장기 국채로 전환하는 물량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부채 규모를 보면은 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급증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더 급증을 하죠. 소프라임 때는 미국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함이었고 코로나 때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부채 규모가 크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은 그들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미국채 모기지 30년물 금리로 7%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넘어가면요. 부동산 막 줄줄이 박살날 거고 건설사들 무너지고 거기에 담보로 돈 빌렸던 금융기관들도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자, 근데 미국은 금리를 높였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높이고 있죠. 차이를 아시겠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위험한 부동산 채권들을 다 웬만큼 청산했잖아요. 경제 체질이 변하면서 고금리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체력을 보유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작은 금리 상승에도 경제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경제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안 하죠. 미국에다 투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는 계속 급등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전고점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해외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물가만 급등하고 또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내수보다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달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동산의 급등, 그로 인한 월세의 상승, 소상공인들은 그 월세 상승을 제품 가격으로 전이시키게 되는 결국 부동산 잡아야 돼요. 이거 낮춰야지 우리나라가 물가가 다 잡히고 안정적으로 변하는데 부동산을 계속 키우고 있죠. 부동산 터지게 되면은 가계, 기업, 정부 다 무너지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미행이에요. 다시 미국으로 와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먼은 미국 국채를 전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국채가 막 급등을 했었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감소했고 미국의 GDP의 한 2.1%만큼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부채로 인해서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실제 미국의 T비일 비중을 보면은 코로나 당시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서히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T비일이 다시 TBAC 공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채가 증가를 했고 미국은 현재 고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정도로 호황입니다. 주요국 기업이 전망치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다른 국가들의 기업이익은 하락을 하는데 미국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도 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국과 비교를 해도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밸류에이션 격차를 보면요. 미국은 한 23배 수준인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13배밖에 안 돼요. 2023년 이후에 미국은 급성장을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성장을 못하고 있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니까 신흥국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국가 중국 있죠. 앞으로 이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고금리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죠. 신흥국들의 위기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계속 보유하셔야 되고요. 미국 주식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빅테크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미국채 금리를 한번 예상해 보니까 약 4% 내외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한 4.6% 정도 되니까 금리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죠. 한 2번 정도 하락할 거라고 하고 미국의 점도표에서도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했는데 연초 들으니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또 나오고 있죠.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즉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카카오뱅크 이용하시면 하루에 100만 원까지 해서 환율에 수수료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떨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좀 사모으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달러와 장기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통화 정책, 즉 완화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환율 고금리가 다른 국가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의 경제도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는 달러하고 유가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문제냐면은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가고 유가는 유가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이 이중고로 나가는 거예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한번 돈이 나가야 되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해서 또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화학업체들이 손실나고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업체들은 굳이 우리나라에 공장 안 만들려고 하겠죠. 중동에다가 다이렉트로 공장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고요. 달러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각이 든 게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원화로 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국가의 화폐가 더 유용할 거고 또는 우리나라 화폐하고 다른 국가의 화폐 수수료 없이 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상화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이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지속된다는 거고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겠죠. 러시아가 그랬어요. 브라질 그랬고 멕시코, 인도, 터키
뭐 등등 수많은 신흥국들이 어느 순간 화폐 가치가 박살났고요.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자칫 잘못하면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는 국가처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달러는 필수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